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특수가연물이죠. 저희가 이제 특수가연물은 이제 특수가연물에 따른 저장 및 취급 기준입니다. 요거 이제 17회. 17회니까 18, 19, 20, 20. 벌써 횟수로 4년 됐네요. 거리가 좀 있지만, 보셔야 되는 거죠. 특수가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양으로 보면 어떤 가연물의 성질로 보면 특수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왜? 뭐 사료나 넝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위험물과는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특수가연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 그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영어의 많다, 마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이제 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죠? 면화류, 나무, 넝마, 사류, 볏짚, 가연성 교체, 석탄, 목탄,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그 다음에 목재, 그 다음에 합성수지, 발포와 그 밖의 것 해서 보통 많이 노래를 부르죠. 면이 나사, 넝사, 벼천. 그죠? 가구 파라, 삼천리. 석탄과 목탄, 만, 가이, 목라십, 그죠? 핫바리, 핫발이 그삼천 이렇게 노래 많이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면이 나사, 넝사, 벼천, 가구 파라, 삼천리, 성목만이, 가이, 목라십, 핫바리 그삼천 이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2차스럽지 않고 1차스럽죠? 근데 찜찜한 거야. 그래서 정리. 그죠? 어쨌건 여러분 1차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해야 돼. 그죠?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니까. 그 안전관리론에서 물어볼 수 있고, 또는요, 그죠? 법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항목 중에 한 가지거든요. 얘를 우리가 이제 특수가연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저장 및 취급에 따른 기준을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설치 장소에 품명이라든가 최대 수량이라든가 화기 취급 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쌓는다, 저장이다라고 하는 거, 품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이간격 얼마를 기준으로? 사이간격, 그죠? 사이간격은 둘 간격을 1m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높이다라고 하면 보통 얼마를 기준하죠? 10m. 바닥으로 따지면 얼마? 50제곱을 기준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석탄, 목탄이다라고 하면 너무 높이 못 쌓죠. 가로니까. 그래서 최대 얘를 완화시켜서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이제 뭐 살수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대형의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높이가 10이 아니라 그죠? 15m로 그다음에 50이 아니라 이게 200제곱미터로 200이 아니라 300제곱미터로 면적이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과연 특수가연물을 이렇게 품명과 지정 수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및 어떤 취급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규정을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명과 지정 수량이죠. 품명. 전체 소방을 통틀어서 품명과 지정 수량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소방기본법과 하나는 어디?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품명과 지정 수량은 무엇을 위한 기준이다? 그죠? 인허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저장을 포함한 그 수량 이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인허가 등의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줄어들면 또 뭐라고 하죠? 지정 수량에 해당되지 않으면 또 뭐 시도 조례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왜? 걔는 위험물이야. 특성이 이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죠?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런 거 사료, 넝마, 나무 껍질, 대패밥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얘도 뭐가 있다? 품명과 지정 수량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죠? 얘가 화재 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그 양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데 그 제한을 두는 목적이 뭐다? 저희가 이제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시설법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시설법 할 때 이거는 특수가연물 한번 다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에 따라 이제 소방시설의 적용이죠.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소방시설 중에서 뭐죠? 그죠? 소화 설비를 이야기하죠. 소화 설비 등이죠. 경보 설비까지 포함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정 수량 50배다라고 하면 50배를 기준으로 1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배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대형 소화기 하나면 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특정 특수가연물에 따른 그 양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양만 따지는 거예요. 50배 이상이냐, 500배 이상이냐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죠?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따지죠. 특정 소방대상물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어디다? 공장과 일단 창고다라고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00배가 됐건 750배가 됐건 1000배를 기준으로든 이렇게 기준을 따집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에 따른 500배 그러면 저희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장 창고에 따른 750배 그러면 옥내 소화전 또는 옥외 소화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장 창고로서 1000배 물론 단서 조건은 뭐죠? 내화 구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합니다. 다만 이제 스프링쿨러는 또 뭐죠?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 재료가 아니거나 내화 구조가 아닌 공장 창고로서 이런 경우는 얼마? 반토막 500배입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이제 수량에 따른 이제 소방시설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장 창고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수가연물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좀 있었죠. 어디죠? 찜질방이죠. 찜질방. 화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벽에 이렇게 떼는데 그럼 강원도에서 이제 뭐를 갖고 오죠? 참나무 갖고 옵니다. 참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한쪽에 엄청나게 쌓아뒀죠. 그럼 이제 나무를 쌓아두면 그 양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 그죠? 어느 정도 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 껍질에 따른 대패팝이다라고 하면 400kg야. 그죠? 트럭으로 몇 톤씩 싣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양을 넘게 됐죠. 고민하죠. 왜? 야, 이거 위험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럼 뭐 하면 된다? 우리는 대형 소화기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머리를 스트레스 받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죠? 서로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데. 누구도 모른다. 저도 모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잘 몰라. 근데 뭔가 이게 찜찜하거든. 이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찜찜한 거야. 뭐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죠. 왜? 그렇다고 이제 여기 와서 여기다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이게 안 되죠. 왜? 건물 밖이야. 그렇다고 이게 쌓여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애매하죠. 근데 지금 이제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대형 소화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산같이 쌓아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럽거든요. 찜질방이 계속 연달아 보죠? 망했죠. 그래서 너무나 참 고마워. 죄송합니다. 업주님들. 어쨌건 이게 손바닥의 앞뒤라 뭐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품명 및 지정 수량, 그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품명 및 지정 수량에 따른 소방 시설의 적용.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가 타이틀을 시설법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기본법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가연물을 이야기할 때 정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